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 허순규라고 합니다. 제가 대표님 강구민 쌤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분위기냐 해서 소소하게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유인물 중심으로 하려고 해서 좀 앞쪽에 앉으셨으면 했다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어쨌건 다들 바쁘신 시간 내주셨으니까 어제 좀 밤에 고생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되고 중간에 업무하면서 귀만 들으셔도 됩니다. 뭐 연락 오고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최대한 격식을 내려놓고 오늘 하는 거니까 강사에 대한 예의는 안 차리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은 주제가 청년이 살기 좋은 영천시인데 아마 사회참여 정책 쪽으로 제가 좀 주제를 받았어요. 제가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정치, 행정, 사회참여, 거버넌스 쪽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라든가 특정 분야보다는 개별 청년 분야를 좀 관통하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나누고 또 저도 이야기 많이 듣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가 혼자 70분을 재미있게 떠드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민폐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하고 좀 거침없이 이렇게 서로 나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PPT를 그래서 안 만들어 왔어요. 근데 지금 또 급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뭐 이거 어차피 유인물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는 뭐 네이버에 허순규 치시면 뭐 여러 가지 이력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리에 온 거 위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라는 지역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지역 청년 공익재단을 3년째 재단은 아니고요. 저희 단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안동시도 청년정책위원회가 생겨서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 북부권에 사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여기는 아마 안동 MC 안 나오죠. 시사토론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활동들은 여기 들어간 블로그에 있으면 많이 있으니까 그 활동을 제가 세세하게 오늘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도입부입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쟁점을 이야기하고 어떤 제안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죠. 왜 청년이 살기 좋아야 되느냐라는 쟁점이 있는데 그 수많은 쟁점 중에 딱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오랜 논쟁들이 있어요. 2000년대 혹시 2005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논스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저는 89년생입니다. 나이는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거기에 신하 앤디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때 고시생으로 나와요. 40만, 청년 실업 40만인데 무슨 연애냐. 근데 결국 한예슬하고 잘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갔는데요. 그 말이 유행됐던 게 노무현 정부 중반기고요. IMF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이슈화가 됐던 게 2000년대, 2010년대 중반이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문제가 문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이 비싸다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게 2010년대입니다. 이때 반값 등록금이니 뭐니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청년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세대와 달리 부모님 세대와 달리 취업이 안 되는 세대고 집도 마련 못한다. 이런 세대론적인 관점을 얘기했던 분들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청년만 힘드냐, 노인도 힘들고 장애인도 힘들다. 왜 자꾸 그 세대론으로 갈라치게 하느냐라는 어떤 계급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경제 문제를 풀어야 청년 문제가 풀린다. 이런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자택일은 아니고 청년 문제의 현상을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힘든 것은 저는 사회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청년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 모순적이죠. 청년들이 힘든 건 맞는데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비유하자면 보육 문제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힘든데 학부모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린이들 문제고 또 여러 세대의 문제지만은 부모들이 겪는 문제가 허상이 아닌 것처럼 그럼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지속 가능성이 어려워진다는 어떤 사회의 현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나이가 그렇습니다. 이행기라고 하죠. 불확실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탈학교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대학을 갔다가 군대를 갔다 오거나 뭔가 부모님 밑에서 독립해야 되는 이런 어떤 애매한 시기, 방황하는 그 시기에 청년들이
시민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내 인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생을 그릴 때 그 시기에 청년들이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즉 청년들이 어렵다는 것은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려면 희망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잃어버리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 뭐 물론 학대나 폭력도 원인이겠지만은 숨을 쉬고 살아야 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 조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생명체로서의 그 반대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로 봐야 돼서 즉 세대를 가로지르는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제 할머니가 96살인데 맨날 손주 걱정하거든요. 청년 문제 얘기하면 아마 뭐 공무원분들 이렇게 영천이나 안동이나 비슷할 텐데 이 동네 노인들이 많다고 무슨 청년 얘기냐 듣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어르신들도 집에 가서는 딸 자식들 걱정을 겁나 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청년 문제 예산 없다고 해놓고 자기 딸 자식 손자들 걱정을 겁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청년 문제라는 거는 어떤 그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바라봐야 되고, 네,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왜 청년 문제가 중요하냐면은 시대나 사회의 혁신 가능성이라는 그 변화의 측면에서 청년이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제가 여기 다운표라 했던 건 제가 썼던 칼럼을 제가 인용한 건데요. 그 2019년 말인가 한겨레 신문에 제가 청년 정치 그게 뭐예요? 그때 하도 뭐 청년 정치 세대 교체 다들 그 얘기 하는데 청년 정치가 뭔지 다들 설명을 못 해가지고 제가 칼럼을 쓴 게 있어요. 이거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요. 청년 문제 할 때 그거에 딜레마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혁신적인가? 그러니까 젊은 꼰대들도 있거든요. 2016년 미국 청년들은 샌더스라는 70대 할아버지 열광했어요. 그 사람 청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이런 얘기하면은 나이가 절대적 가치는 아닌데 그 세대가 지니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경향성이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다 혁신적인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 중에 혁신적인 생각이 많은데 그 세대가 가지는 어떤 그 경향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 아니면 현재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사회적 자본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후위기 같은 문제나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10대들이 입을 피해와 70대들이 입을 피해는 좀 달라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계급 변수나 젠더 변수가 있는데 어떤 기성의 어떤 세대들이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요약하면은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다. 그래서 장애인, 여성, 청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사회는 변화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청년 문제, 여성 문제, 노동 문제들 당사자들만 좋은 운동은 설득이 안 됩니다. 즉 청년 문제가 해결되면 노인도 좋고 청소년 좋고 영천시 전체가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라는 어떤 쟁점과 근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청년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청년들만의 어떤 당사자 문제에 그쳤을 때, 뭐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짚고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시간은 강사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 않으셔도 된다. 주무셔도 되고 뭐 다른 업무 보셔도 되고 이런 대화하는 식으로 좀 이 시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지역 사회가 청년들에게 어떠한가부터 진단을 해볼게요. 그 경북 안동에서 제가 왔거든요. 와보신 분 있습니까?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와보신 분, 찜닭, 하회마을. 천만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이웃인 영천 시민분들도 이렇게 많이 못 오십니다. 안동에 아주 부족한 게 많은데요. 안동 인구가 15만 7천이에요. 영천 인구가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10만 3천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치고, 제가 요게 안동의 특성인데 경북의 10만 초반에
어떤 산업 기반이 없는 도시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영천에서 1년 이상 살았던 분들이죠. 영천이 아닌데 오늘 오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요 강사님이실까?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 대구. 네, 250만 대도시 대구에서 오셨는데 어쨌든 뭐 영천과 가까우니까. 네, 아마 영천과 안동이 비슷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보수적인 지역 문화가 있죠. 네, 구민쌤, 네. 뭐 안동은 더 심하죠. 안동의 그 슬로건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칼럼 썼어요.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면 우리나라가 지금 신라시대냐. 뭐 너무 좀 바뀌어야 될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이 경북 이 전국광역자치단체 중에 특성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북한하고 다르게 여러 정당들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는 체제가 이제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그게 민주주의 체제인데 뭐 아시다시피 뭐 이쪽 동네는 뭐 특정 정당이 나쁜 건 아닌데 이 독점 구조거든요. 그 중국과 북한식 사회주의와 유사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저희 영천은 얼마나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안동은 이제 첫인사가 그겁니다. 아, 본관이 어디예요? 네, 저는 허씨거든요. 잡성이라고 해요.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웬 어르신 니는 성씨 때문에 안 된대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바꾸란 말이냐. 안동은 안동 김씨, 건씨가 20년째 시장과 국회의원을 밀레니엄 시대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영천 또 뭐 오천 정씨인가요? 뭐 거기가 좀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안동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연령주의. 제가 어르신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럼 저보고 제 얘기 듣고 싶다고 밥 먹자고 하거든요. 그럼 2시간을 있으면은 그분 혼자서 1시간 45분을 떠들어요. 근데 그분이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분은 60대를 만나잖아요. 그 60대 분이 또 한 95% 떠들어요. 그 60대 분이 70대 분을 만나잖아요. 그 60대 분이 또 학생이 됩니다. 그 안동에서 제일 불쌍한 거는 10대 청소년들이죠. 안동 20대들은 청소년을 만나잖아요. 또 자기 혼자 떠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령주의. 그러니까 어르신이 얘기하면 들어줘야 된다는 무다가 있어서 이게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문화, 뭐 안동 또 그렇고 그렇죠. 여성들이 많이 소외되고 그 다음에 청년을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저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영천과 안동의 청년들을 동료 시민이 아니라 딸 자식으로 봐버려요. 그거는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죠. 많이 지원해주고 싶으면서도 이게 동등하게 어떤 공적 토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싸우지 이런 공론장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오면 어색하기는 하겠죠. 뭐 영천의 미래에 대해서 엄마 우리 좀 얘기해볼까? 니 공부나 해라. 뭐 이런 소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 이거는 영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OECD 국가 중에 20대 30대 국회의원 비율도 제일 낮고 선거제도도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뭐 시의 각종 위원회 보면은 뭐 청년들 참여할 수가 없죠. 영천시 산하의 위원회가 한 수십 개가 될 거예요. 거기 뭐 청년들 참여하기 힘듭니다. 특히 제도도 문제지만은 뭐 평일 오후 2시에 영천시 내에서 무슨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의 연차수가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일자리를 포함한 사실 안동이나 영천의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심각하긴 할 거예요. 뭐 안동만 해도 공무원 아니면 청년들이 와서 할 게 잘 없거나 뭔가 개척하려는 청년들 어른들이 무시하죠. 뭐 자영업 한다거나 뭔가 창업하려고 하면은 놀고 먹는 줄 알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뭐 지방소멸 얘기하면서 뭐 자기네 아들 딸들은 안동 떠나라고 하고 굉장히 모순적인 어르신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밑에서 두 번째예요. 경상북도가 전국 청년 정책 중에 가장 일자리 중심의 청년 정책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중요한 건 맞는데 이미 영천에 살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일자리도 중요해요. 근데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밥벌이 고민한 친구들 같은 경우 영천에서 살면서 느끼는 불만들이 일자리가 아닌 그 복잡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동에 제가 아는 청년들은 안동에서 뭐가 제일 불만이야? 맥도날드가 없다. 난 대구에 맥도날드 먹으러 간다. 영천에 스타벅스 있습니까? 네, 뭐 이런 것도 불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뭐 문화적인 컨텐츠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게 저 사회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귀농 귀촌할 때 제일 중요한 거죠. 내랑 마음 맞는 친구 3명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보통 안동 같은 중소도시의 50대 이상 사람들에게는 저 사회적 자본이 웬만하면 다 있어요. 뭐 고등학교 동창회, 뭐 파크 골프, 뭐 등산 산악회 이미 뭐 부녀회 뭐 이게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 아무리 단체가 별로여도 100명이면 내 마음에 맞는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은 5명은 있습니다. 같이 누군가를 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천과 안동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다 각계약진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조직화되고 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천에서 겪는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누군가 욕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욕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오프라인에서 욕을 못하니까 악플을 그렇게 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인터넷에 정치 혐오 댓글이 많죠. 왜냐하면 옆 사람하고 나랑 다른 의견을 좀 건강하게 토론해 본 게 안 되다 보니까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에게 그렇게 악플을 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달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네. 좀 빡치는 일이 있더라도 일상에서 좀 대화하면 좋겠고요. 그 결과적으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청년 주도의 혁신이 어려운 여건들이 현재의 뭐 경북 영천이나 안동이나 비슷하다라는 게 어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체적인 어떤 진단입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영천은 어떤 면에서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많아요. 뭐 집값도 싸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저도 안동에 내려왔는데 서울에서 한 10년 있다가 장점이 있으니까 왔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한 어떤 관점과 현재 지역사회 진단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제안을 하면서 마칠 건데 그 전에 대체 저 앞에서 떠드는 당신은 뭘 했냐 해서 제 활동 사례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초대된 어떤 스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 강구민 선생님은 한 번밖에 안 만났거든요. 뭐 저랑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분 잘 몰라요. 그럼 저 사람이 뭔데 여기 와서 여러분 소중한 시간 뺐느냐 했을 때 제가 이런 활동들 사례로 강의를 불려 다녔거든요. 그거 부끄러운 얘기도 하겠습니다. 2015년에 안동에 발음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몰락했습니다. 망했어요. 그 안동에 당시 한 9명 정도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00학번 81년생이고 막내가 07학번 저 8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만 해도 20대 30대 협동조합인데 지금은 20대가 아무도 없어요. 뭐 40대도 있고. 저때 주축인 청년들이 이제 30대 초중반의 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해보고 한 몇 년 해봤는데 이렇게 살기는 싫다는 약간 그 사불세, 사회불만 세력들이 이제 뭔가 작당을 해서 저 발음협동조합이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들 하면서 지역에서 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단체를 만드는데 재미난 거는 저 주축 멤버 3명이 다 안동 출신들이 아니에요. 경산, 상주. 원래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 못 받았거든요. 원래 고향 출신들은 이 동네 눈치를 봅니다. 더 보수적이에요. 제가 안동 사람인데 안동은 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영천에서 초중고 나오신 분들이 영천은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천에서 초중고 안 나왔는데 영천에 어떻게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오히려 개방적일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잘 알기 때문에 위축되는 게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뭐 한 명은 저희가 근데 했던 방식이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빡센 건데 뭐냐면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5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자, 선생님은 그림 그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비트코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영천시의원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 하고 싶은 거 뭐예요? 한 가지. 네? 공부. 이렇게 모였는데 이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돈을 벌어야겠죠. 그럼 이 선생님이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어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냥 책만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돈을 못 벌어요. 맨날 책을 읽어요. 그 책 내용을 우리들한테 발제합니다.
그러면은 너의 공부가 우리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너의 생계를 이 1,000만 원 중에 떼가지고 여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뭐 어디 기자회견 나가서 뭐 영천실 비판한다. 그 활동이 공익적이다. 그러면은 일당을 주는 겁니다. 저게 잘 되겠어요? 나름 잘 됐어요. 왜냐하면 저 공동체가 아직까지는 이어져 오니까. 그러니까 저 노동자 협동조합이란 방식은 절대 쪽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저기 생활소비자 협동조합 한살림 이런 데 60만 명인데 그러니까 매우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돈을 많이 벌어도 돈 못 버는 미술한 친구한테 줄 수 있으려면 얼마나 이 활동을 신뢰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저 9명이 저 발음협동조합을 했는데 초반은 잘 나갔어요. 제가 15년, 16년이 전성기입니다. 그때 안동역 앞에 허름한 건물 링커 파티하우스라고 개조해가지고 막 고양이도 키우고 엄청 저희 핫했습니다. 그런 노후한 건물. 그리고 링커라는 청년 잡지, 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발행하니까 이제 막 어르신들도 후원해주고 엄청 잘 됐는데 저는 거기서 뭐 했냐. 동네 대학이라고 왜 대학교 하면 다 저 서울에 있고 저 대도시 있으니까 동네에서 공부하자. 그래서 안동에서 듣기 힘든 강의들을 제가 섭외해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 이런 분들을 동네에서 해서 동네 대학. 제가 스픽에 앉아서 동네 대학 교장은 못하고 팀장을 했습니다. 근데 팀장이 없으니까 제가 대빵이었는데 이 동네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은 지금도 제가 이름을 바꿔서 계속 계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그러니까 저희도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경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활동들도 했죠. 무슨 마을 신문 같은 거 하고 또 뭐 도시재생 사업 다니면은 거기 인건비 우리 돌리고 해서 서로 카드빚도 갚아주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사회를 바꾸고 이런 공익활동들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청년 네트워크 이런 거 지금 저 강구민 선생님이 했던 똑같은 거 오늘 하는 이런 영천 릴레이 포럼 저희도 여러 번 안동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계가 빈곤해지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하니까 서로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에 포럼 한 번 더 해보자.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럼 각자 아침에 일용직도 하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20년에 그래도 유일하게 수익을 해줬던 저기 게스트하우스가 폐쇄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저게 월세가 한 달에 4층 전체 월세가 170만 원인가 190만 원 그랬는데 야속했어요. 안동시 예산이 1조가 넘는데 저거 좀 지원해주면은 굉장히 역 앞에 있어서 관광객들도 좋아했거든요. 저게 부킹닷컴에서 9.2점 3년 연속인가 상 받았어요. 근데 저 100몇십만이 없어서 저걸 문 닫았습니다. 지금은 저 단톡방은 있습니다.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넘겨주세요. 이 활동이 계기가 돼서 2019년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연예인들 기부 많이 하는 유재석 이런 사람들 뭐 500만 원씩 기부하죠. 아름다운 가게. 저기가 이제 공익재단 중에서는 기업 쪽 빼고는 대한민국 1위 법인입니다. 저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들도 전부 수도권 단체들이 휩쓸어 가니 안동에서 한번 같이 지역사업 해보자 해가지고 갑자기 돈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15년에 저희가 지금 저 돈을 받았으면 저희가 엄청 대박을 쳤을 건데 우리가 열정이 있고 뜨거울 때는 돈이 없었고 지금 다 나이 들어서 40대 되고 막 이런 상황에 이제 저게 제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멤버들 중에 제가 저런 그러니까 공익활동이라는 건 한마디로 정하면 돈이 안 되는데 필요한 아름다운 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음협동조합의 여러 활동 중에서 수익사업 제외하고 공익활동 파트를 저걸로 계승해서 제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주어진 대로 살기보다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은 우리. 이 안동이나 영천이나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으려고 하면 엄청 쿠사리를 놓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결혼. 안동에서 여성 청년들 간담회 보면은 결혼을 안 하면 가만히 안 두잖아요. 막 명절 때 막 무슨 뭐 홍계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동 안 온다 이러던데 어쨌든 다르게 살고 싶은 우리들 위해서 만들었고 근데 저희 단체는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는데 청년들만의 이라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걸었던 게 청년과 시민을 연결하겠다. 청년에서 공익으로 나아가겠다. 왜냐하면 안동시 전체가 좋아져야 청년들도 좋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청년들을 위한 활동과 청년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시민활동이 투 트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활동을 보시면은 청년단체인데 이런 거 아마 청년단체가 주도해서 이런 거 하는 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안동 시민예산학교라고. 영천시도 한 해 예산이 혹시 공무원분 계신가요? 네, 영천시 1년 예산이 얼마죠? 1조 됩니까? 한 8천억? 네. 영천시 예산이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살림이에요. 가계부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영천시 기획예산실에 담당 공무원 몇 명 빼면은 영천시 가계부를 볼 줄 아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소에 영천시 홈페이지 가서 영천시 예산 보고 그러진 않죠. 네, 그 재미도 없고 못 읽어요. 근데 이런 안동시는 1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시민들이 모임이 있으면은 뭐 낭비되는 예산도 줄이고 또 알차게 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하니까 건강하게 하자 해서 안동 시민예산학교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년째 하고 있고요. 경북 상주는 저거를 10년째 했습니다. 의정참여단. 상주시 의원들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저는 뭐 영천이나 어디나 하면 좋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 시장님을 괴롭히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 살림살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많이 알면은 돈을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대부분 영천시 예산을 결정하는 그거는 소수들이 하거든요. 올해 10월에 영천시 본예산 심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시의원분들 안 계시죠? 그럼 그때 추경예산이라고 본예산이 올라가도 중간에 이제 뭐 민원 예산이라든가 지역에 힘 있는 분들 아니면 뭐 시장님, 보훈인사 이런 분들이 막 쪽지 예산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겠죠.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리플렛 받으셨겠지만 버스 타기 좋은 안동. 영천역에서 제가 여기 중간에 버스 타고 왔는데 카카오맵 그래도 연계가 되더라고요. 몇 분 뒤 도착. 안동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버스가 진짜 불편합니다. 근데 대학생 청년들이 차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는 그냥 청년들 자유 토론회예요. 예를 들어 뭐 결혼에 대한 생각. 그러면 청년들 10명이 모여서 막 난상 토론하는 거죠. 불만 쏟아내고. 아무 말 대잔치는 저거는 뭐 이름 베껴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동네 언니인데 제가 아주 애정 있는 프로그램이 동네 언니 여야 회담. 저게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만난다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들려 거친 이야기예요. 여야 회담. 제가 이 동네 살아보니까 전 남성입니다만 안동의 40대 50대 여성분들 중에 너무 일 잘하고 똑똑한 여성분들 중에 한 번도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동과 영천의 공통점. 어디 가서 마이크는 60대 70대 아저씨들이 마이크를 잡고 주구장창 떠듭니다. 이게 마이크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동과 영천 같은 경우는 여성 청년들도 중요하지만은 영천의 40대 50대 60대 언니들이 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예를 들어 뭐 영천에서 동네 대학을 한다. 그럼 강사들 전부 다 60대 남성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동네 언니 4명의 그 집단을 열었어요. 뭐 정치하는 언니, 기록하는 언니, 글로벌한 언니 했는데 4분 다 생애 첫 강연을 한 겁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뭐 여성들만 좋은 게 아니라 남성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천에서도 청도에서도 그 동네에 오래 멋있는 숨어있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은 여성 청년들 힘을 받는 게 왜냐하면 남성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선배 그룹들과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뭐 동창회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롤 모델들이 많이 이제 뭐 인사 차별도 받고 했으니까 영천시만 해도 아마 국장급들 중에 다 남성일 겁니다. 여성들이 4급 5급까지 못 가요. 경력 단절 때문에. 육아해버리면 이제 진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영천시 공무원이야. 그래서 선생님 또 국장도 하고 막 시장도 하면 좋은데 이 멘토가 안 보이던 거죠.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동네 언니란 걸 했고 그 다음에 뭐 채식 모임 요즘 채식도 트렌드 하니까 안동에 어떤 채식 식당이나 밥 먹으러 가는 모임 저 먹는 모임 하면 제일 인기가 좋아요. 채식 모임 9명 중에 채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빡센 모임이 아니라 고기가 아닌 메뉴가 영천에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 탐방하는 모임도 있고
뭐 책읽기 모임, 문화 모임, 또 기후위기 문제 심각하죠. 제가 지금 기후위기 안동 비상행동 공동대표 맡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던 거, 가능했던 거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그 돈이 없었으면은 저도 다른 생계 활동 때문에 이렇게 아마 많이 못했을 겁니다. 그 과제가 이거예요. 인건비. 공익 활동은 돈이 안 되거든요. 특히 이 15만 도시에서는 이 CMS 후원으로도 하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아마 영천도 비슷한 거예요. 10만 명의 도시면은 아무리 괜찮은 시민단체가 있더라도 후원만으로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을 받든지 해야 될 건데 이거는 뭐 저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한 30분을 혼자서 떠들었습니다. 네. 혼자서 떠드는 시간은 40분을 넘기지 말면 좋다라고 했는데, 네. 네, 어쨌든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제안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페이지를 넘겨서 6쪽을 봐주시면은 이건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보면 좋아요. 이거는 제가 나름 안동에서 괜찮게 했던 활동인데 안동시 청년 기본 현황 조사 보고서라고 저희가 연구 사업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존에 통계청이나 시청에 있는 통계들 중에 청년 관련 것들을 한번 저희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뭐 주거, 뭐 일자리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새롭게 창조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통계에서 청년 카테고리를 추출했던 게 전반부고 그 다음에 후반부가 12명의 안동 청년 다양하게 뭐 결혼, 비혼, 뭐 공무원, 대학생, 백수, 자영업 해서 구술 인터뷰를 했어요. 12명. 그러니까 편향되게 전부 다 뭐 대학생 이러면 안 되겠죠. 골고루 섞었고 여기에다가 뭐 청년정책, 경북과 안동의 청년정책도 담고 기타 제안들 담았는데 요거는 저희 단체 블로그에 가면 이거 다 요약돼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게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마 연구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저 연구는 별로 질적으로 높은 연구가 아닌데 안동시가 이런 걸 안 하니까 저 정도만 해도 막 국회의원들이 연락 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영천도 저거 하면 저거 품 별로 많이 안 듭니다. 그 관에서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안들입니다. 네, 요거는 사실 지금 또 우려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1년 전에 했던 거고, 네, 이쪽에 보시면은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년 정책이 취창업 중심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면 취창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쌀이 있어야겠죠. 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김치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골고루 해야 되잖아요. 전부 취창업 정책이에요. 창업 지원 아니면 뭐 안동도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 좀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청년들 자체가 복잡한 친구들이에요. 갑자기 일하다가 우울하면은 사표 내고 어디 힐링하러 막 전라도 가서 인스타 올린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정책이 입체적으로 모자이크식으로 가야 되지 이거 하나면 다 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문화 관련이에요. 이거 아마 문화계 전문가분들이 좀 들으면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뭐 이거는 여기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뭐 문화 다양성, 특히 초창기에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창출하는 친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게 대부분 대한민국 그 행정부 예산 사업 보면은 사업비는 주는데 활동비를 안 줘요. 미술을 하는 친구야. 뭐 프로젝트를 한대. 그럼 줘. 근데 2천만 원을 주잖아요. 거기에 미술 용품이랑 뭐 이런 건 주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써야 되는 그 노동력에 대한 비용을 안 잡아놨어요. 아니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돼야 이 친구가 그러면 그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정에서 예산 집행이 사업비 중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기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거 정책 도입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물론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내야 된다. 저는 점진주의자입니다. 갑자기 영천과 안동이 급진적으로 하길 바라지 않아요. 최소 단계.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영천 같은 경우 청년정책위원회 조례가 6월 달에 생겼는데 안동하고 비교해 봤어요. 뭐 도찐 개찐이긴 하지만 안동은 정책위원장이 2명이 공동이에요. 1명이 부시장, 당연직. 시장님 바로 밑에 레벨 2죠. 그리고 공동정책위원장은 청년정책위원 당사자를 넣었어요. 상징적으로. 근데 영천은 그냥 부시장 단독이거든요. 뭐 요런 거 그래도 공동위원장 1명은 당사자를 넣어라. 조례 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들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나 정책 만들 때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거 많이 열고 대학생들이라든가 특히 청소년 정책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교장선생님 협조 받아서 학교에 가서 설문조사 하세요. 그런 거 잘 안 하죠. 청소년 정책을 영천시청에 오후 2시 하면 학생들이 결석해 내고 오겠습니까? 영천 여고 친구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버넌스를 정례화하면 좋고요. 저는 정말로 초창기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도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뭐 청년정책위원회가 진화된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뭐 유럽연합의 유럽의회 모델. 거기는 유럽 청년의회가 최종 결정한 어떤 안건 한 개를 무조건 시장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영천과 안동 그거 기대하지도 않고 지금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정례화하고 하는 것부터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거는 혹시 여기 농업 관련 종사자분 있나요? 기농, 기촌? 네, 그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 어째 영천 또 땅이 넓고 기농인들이 많은데 어떤 기농, 기촌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도농을 연계한 그런 정책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동시 차원 연구조사 같은 거 할 때 당사자들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아까 했던 얘기가 넘어가고요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간. 물리적 공간이 중요합니다. 사실 영천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도심에 남아도는 건물, 비어있는 건물들 되게 많아요. 그 착한 건물주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인맥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영천 원도심도 어차피 지금 영천시 인구 10만 명 지키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영천시 지금 10만 명이, 왜냐 10만 명 내려가면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구 정책 핵심이 바로 이 청년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8천억 정도 예산이 있으면은 영천 원도심에 청년들이 괜찮게 운영하는 카페들과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것과 연계한 몇몇 거리들의 빈 건물 같은 경우를 좀 한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청년들에게 좋아, 위탁까지 어렵다. 위탁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뭔가 같이 운영을 한다든가. 그럼 그 공간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뭐 동장님하고 지역 어르신들 정도 좀 해가지고 갈등을 줄여가지고 그런 모델들을 좀 어떤 거리에 같이 집합적으로 조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모임을 할 때 꼭 카페에 가서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가지고 모임을 매번 해야 되느냐가 아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뭐 제가 우리 아까 협동조합 사람들하고 연극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무슨 연극을 해야 돼요. 뭐 어디 연습을 해야 돼. 전문 연습이 필요 없어. 아니면 우리가 워크숍을 해야 돼. 뭔가 이런 어떤 꼭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그런 그 서로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요소에 배치가 돼 있고 그것이 하나의 정보가 제공되고 좀 연합이 된다면은 영천의 거리 하나 정도 청년들이 찾아오기 좋게 만드는 거리는 지금 영천시 예산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럼 뭐 기타는 제가 서면으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그 청년정책위원회 제가 이번에 추가로 제안했던 건데 7쪽 청년 정책들이 지금 개별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영천에도 제안 드리는데요. 지금 일자리 노사과 안에 지금 뭐 아마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청년 정책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실무총괄 책임자입니다. 뭐 상징적으로 대빵은 부시장을 배치하더라도 그 양반은 이제 결제하는 사람이니까 실무총괄 책임자를 5급, 6급 정도를 배치하고요. 실무자를 7, 8급을 배치해야 돼요. 그 사람은 청년만 일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 거기 뭐 제가 영천시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6급 공무원이 뭐 청년정책추진단장 6급을 주고 당신이 뭐 8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은 낮에는 영천 대학생들하고 차 마시고 영천 모임들 있으면 저녁에 뭐 교회도 가서 수련회도 가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다가 저도 그 동네 사는데 뭐 영천의 대학생이에요. 우리 이런 거 하나 함께 와볼래요? 조직가가 필요합니다. 조직가. 그러면은 그 사람 그것만 해야 돼요. 제가 왜 관에 제안하는 거는 이거를 민간에서 해주면 좋은데 지금 영천시 행정은 아마 민간에 이런 걸 위탁하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강부민 씨나 이런 분들 하면 좋겠지만은 저 사람 뭐 이런 거 했다가 의회에서 쟤를 어떻게 믿고 인건비를 주자 이래 좋아 그러면 좋아 공무원이 하자. 안동과 영천 같은 경우는 관이 커요. 여기 산업도시 아니잖아요. 시민사회가 약해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좋은 파트너. 그런 말이 있어요. 공무원 한 명과 민간 한 명 둘 다 미쳐야 진짜 세상이 바뀌는데 둘 중에 한 명만 미치면 미친놈 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공무원 한 명과 민간에 잘하는 공무원 한 명 그리고 이 둘을 용인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은 한 단기간에 정말 영천 사이즈면은 저는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안동 청년센터를 예시로 든 거예요. 청년센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청년센터나 어떤 특정 주제 가지고 영천시에서 계획이 있다면은 그거를 그냥 빨리 하지 말고 3월에 할 거를 한 내년 10월을 내년 10월 너무 늦구나. 좀 늦춰서 그 준비 과정 토론회를 계속 일부러 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천시 청년 공간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가면 좋을까? 해서 저기 광주나 이런 좋은 사례들 불러서 발제도 하고 그때 이제 청년들 보고 발제시켜요. 영천의 20대 초반의 여학생. 그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중계도 하면은 저렇게 하면 공무원들한테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했던 어떤 특정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론회 같은 거 시의회 이런 데서 그냥 막 열었으면 좋겠어요. 시청에서. 예, 그 토론회가 여러분 돈이 좀 싸게 듭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소수의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참여단을 하겠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안동시 청년조례에는 안동시 청년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는데 영천은 안 들어가 있어요. 영천 또 청년종합기본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잡으면은 그 계획을 따라서 세부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시장님이 바뀌든 시의원이 누가 되든 간에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하라.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무리하지 마시되 2030년 영천은 수준을 한 요 정도로 해서 안동보다 더 잘하면 안동 뭐 어디 시흥 이런 데 다 제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요 영역만큼은 시장이 국민의힘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무소속이 되든 서로 합의해서 좀 가자. 이러면은 영천시 살기 좋은 도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이제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을 제가 45분을 썼네요. 70분짜리인데 5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질문 받고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뭐 추가 보론 제가 아까 말했던 거예요. 전통에 대한 성찰. 여러분 혁신이 보수다. 이렇게 지역의 어르신들 설득해야 되고 성장에 대한 성찰. 제가 영천시 도시기본계획 못 봤는데요. 안동 2030년 인구 목표가 26만이거든요. 지금 안동시 15만이에요. 30년째 인구 감소하고 있고 영천도 인구 감소인데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이 다 늘어나요. 이거대로 되면 대한민국 인구 한 7, 8천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인구가 없는데 아파트를 짓고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한테도 말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터무니없이 잡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없는 인구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짜거든요. 도로 계획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상권들이 죽는 거예요. 자꾸 도시가 인구는 줄는데 도시를 넓혀버리니까 구도심 상권이 죽어나가는 거죠. 자원을 모아야 됩니다. 컴팩트 시티로 가야 되고 도시 기본 계획을 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정치 뭐 여러분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역의 공적 자원, 영천시 예산 8천억을 결정하는 과정이 정치고 여기에 청년들의 목소리 반영되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다음 참여의 불평등 문제 무슨 말이냐? 참여하라 그러는데 참여할 수 없는 청년들이 있겠죠. 일을 해야 되거나 시간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참여만 강조하면은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만 와서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거, 뭐 설문조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뒷면 넘어가 주세요. 개인의 삶을 존중. 안동시 구술 인터뷰 12명에 한 5번 정도 나온 말이 있어요. 안 좋은 게 뭐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타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 네. 안동이나 영천이나 그게 좀 낮춰야 됩니다. 뭐 옆 동네 누가 살면 누구 딸이더라, 뭐 걔 결혼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덜 하자. 네. 적절히 관심 가져주면 좋은데 과하면 억압이 됩니다. 이게 지금 공통된 얘기예요. 구술 인터뷰 해보니까. 부모님하고 살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어쨌든 뭉쳐야 되고 몇 명 안 되지만 오늘 오신 분들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제 얘기를 들어주시다 감사한데 여기 오신 분들 같이 영천 살면은 연락처도 주고받고 좀 각자 이해관계 서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카페라도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아니면 커피 마시러 그래도 손님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뭐 아마 한 달이 건너면 다 아시는 사이일 것 같은데 네트워크를 뭉쳐서 저는 민주주의는 소수자들의 민주주의다. 소수자들이에요. 소수가 아니고 소수자들이 뭉치면은 그게 커뮤니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큰 저의 어떤 총론입니다. 가로축은 보편성과 다양성. 영천시 청년 정책을 모든 청년들이 관통하는 정책을 가지고만 사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과 이 청년 관심사가 달라요. 그러면은 얘가 좋아하는 모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소규모 모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결되면은 영천시 공통의 의제, 뭐 예를 들어 영천시장은 누가 돼야 된다든가 영천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연스레. 그래서 당연히 청년 정책을 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만 명을 모두 관통하는 정책을 짜야겠지만은 관심사가 달라도 좋으니 작은 모임들이 많아지게끔 커뮤니티 사업을 하면은 이 전체 파이 커집니다. 그래서 따로 또 가치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으로는 청년이라는 세대 중심성과 함께 아까 누누이 말했죠. 청년 정책이 청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영천시 전체를 위해서 좋다라는 어떤 세대 초월성, 공익성을 끊임없이 호명을 하면은 청년 정책과 청년 활동 힘을 받는다.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연결해서 영천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면서 혼자 떠드는 시간을 48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강희준 허준교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15분 쉬고 바로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